성형외과 못한 애들이 가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성형외과 다니다가 집에서 지금 학생이 있다고 그랬는데 학교도 단기하고 학원도 단기한데요. 그럼 이해 안 되는 것 같아요. 취업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강의 들어가니까 얘네들 취업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맞아, 너 들었어. 걔는 걱정을 삼다 해. 최근 보건행정과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소문의 실체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간호학과 못 간 애들이라고 한 학생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학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호조무사가 지겨워서 죽었다는 학생은 사실 무근이며 오히려 전주기전대학은 전액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취업에 대한 걱정은 이거는 최근 학과장님이신 최지혜 교수님이 밴드에 올린 글입니다. 취업 자리가 본물 터지듯 나오네요. 감당이 안 됩니다. 본물 터지듯 나오는데 취업에 대한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어떤 교육을 하며 보건행정과 출신들이 취업 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신해철 씨가 장협착 수술을 받은 서울 S병원의 진료 기록입니다. 신 씨가 지난달 17일부터 22일까지 병원에서 받은 조치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신해철 씨의 사인을 파악하는데 이 의무 기록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의무 기록을 하는 게 보건행정과 출신들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한 환자의 의무 기록입니다. 이 실제 의무 기록을 보시면 두 부분에서 평소 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환자에 대한 자세한 상담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보건행정과가 NCS에 기반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NCS란 우리가 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을 표준화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교육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NCS 사이트에 있는 원무 관리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무 관리의 평가 항목을 보시면은 두 부분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전산으로 등록할 수 있고 그리고 초진, 재진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고객의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의무 기록을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아까 저희가 앞서 살펴본 의무 기록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께서 보건행정과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건행정과 출신 두 증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행정과 졸업생 간호조무사 김보람입니다. 저는 언제 어떻게 가슴통증이 호소할지 모르는 채 살아가고 계시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할아버지를 보니 내가 병원에서 일한다면 더 간호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보건행정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오니 의학용어라는 과목이 있더군요. 실은 저는 영어하는 강사고 3의 학생이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 내가 의학용어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부은 채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을 만나 열심히 수업을 듣고 열심히 공부한 탓에 A+라는 성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실무에 도움이 되는 많은 과목들이 있는데 특히 간호실무라는 과목은 실습 위주의 수업을 통하여 간호의 기본인 활력진호를 잘 습득하여 취업을 하여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NCS 교육을 받아 실무 위주의 적응 능력도 뛰어나 일을 할 때도 자신있고 즐겁습니다. 두 번째 증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행정과 졸업생 김윤정입니다. 현재 저는 병원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첫인상 어떤가요? 보는 눈 있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저는 늘 무표정에 인상만 잔뜩 찌푸리고 다니는 차가운 이미지의 아이였습니다. 그런 제가 보건행정과에 와서 병원 코디네이터와 서비스 매니저 교육과정을 통해 제 이미지는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사법, 대화법, 바른 자세,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환한 미소. 서비스 중심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병원 코디네이터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상담 스킬을 배우며 진정성 있는 코디네이터의 꿈을 키웠습니다.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행동인 만큼 몸에 익혀 습관화 연습을 통해 저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유능한 코디네이터가 되었습니다. 총장님, 혹시 코디네이터가 무슨 일을 하는 일인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병원 코디네이터는 상담 및 설명을 하고 세일즈 역할만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보건의료 마케팅 시간을 통해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념을 가지고 고객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고객과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 배움을 토대로 이뿐만 아니라 의사가 하지 못하는 고객과의 병원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며 하루하루 보람차고 알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보건행정과에 대한 몇 가지 소문을 들어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해철 씨의 사인을 밝힌 의무기록사가 바로 보건행정과 출신들이 하는 일이며 우리 교육과정이 NCS와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증인을 만나보고 우리 보건행정과 출신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글은 2014년 교직원 게시판에 진로취업센터장님이 올리신 글입니다. 이 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만나보신 보건행정과가 기존 대학 전체 취업률 중 3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마지막 보건행정과에 대한 증거입니다.